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예요. 어릴 때는 뭔 짓을 해도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았는데 이 나이 먹고 보니 정신 차려보면 해가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쏜살같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벌써 저도 40을 넘겨버렸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저의 10대 시절은 참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께서는 제가 한참 예민하던 16살 때 바람이 나서 아빠와 이혼을 하셨거든요. 학교를 다니는 내내 혹여라도 친구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버릴까봐 친구도 맘 편히 사귀지 못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아주 친하게 지내던 단짝 친구에게 제 속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한 건 제 인생의 오점으로 남아버렸답니다. 어느 날 학교 화장실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정은이 걔네 집 말이야. 엄마가 바람나서 이혼한 거래. 진짜 대박이지 않냐? 진짜? 걔 주말 자율학습 때 아빠가 도시락 싸주잖아. 왜 엄마가 안 싸주나 했는데 대박이다.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다른 아이들에게 해버렸더라고요. 한 사람의 입이 거치고 나니 반에는 저희 부모님이 외도 문제로 이혼을 했다는 게 퍼져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외톨이처럼 지냈답니다.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렸고 더 이상 다른 친구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질풍노도의 시기였던 만큼 엄마의 외도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저의 컴플렉스였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자마자 독립을 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애당초 가정이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었어서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를 했고 사회생활을 바로 시작했었죠. 20살인 저를 받아주는 곳으로 아무데나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조그만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몇 년 일을 해보니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지 보이더라고요. 빚을 내서라도 식당을 하나 운영하는 쪽이 돈을 빨리 벌겠다 싶었어요. 저는 한시빨리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26살에 처음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장님이 되었어요. 26살의 어린 여자 사장을 향한 비난이나 질투도 많았어요. 젊은 것이 돈독이 잔뜩 올라서는 적당히 하고 시집 갈 생각이나 할 것이지. 그러게나 말이에요. 뭐 한다고 이렇게 돈 버는데 혈안인지 몰라. 다른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건 말건 저는 묵묵히 제 길을 갈 뿐이었어요. 보란듯이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생각이었죠. 제 생각 외로 가게는 잘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세를 타지 않는 상권을 먼저 점령한 덕에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죠. 저에게 사업 제안을 하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였어요. 하는 일이 잘 되고 나니 비난하던 사람들은 어느새 사라져 있고 다들 저와 잘 지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이후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되어갔고 후에는 3개의 가게를 더 열게 되었답니다. 사업한 지 11년째가 되던 37에는 어엿한 한 회사의 수장이 되어 있었죠. 그 사이에 제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지만 생각보다 일이 빨리 잘 풀린 편이었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큰 성공을 이뤘어요. 그리고 아빠는 제가 30이 되던 해에 새로운 분을 만나서 재혼해서 지내고 계셨어요. 왕래가 거의 없는 부녀지간이라 새엄마와는 얼굴 몇 번 뵌 것이 전부였었죠. 살갑게 굴고 싶어도 서로 멀리하면서 지낸 시간이 길다 보니 그 역시 쉽지 않았답니다. 일찍이 사업을 시작한 덕에 그래도 또래들보다 일찍 자리를 잡고 지낼 수 있었어요. 대학을 가서 공부하다 늦게 취업한 친구들에 비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낸 편이었죠. 예전에는 진짜 일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먹고 사는데 여유가 생기니 저도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군요. 한참 일만 하면서 지낼 때는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여겼는데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니 저도 울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 마음속에도 엄마가 남긴 상처는 어느 정도 무뎌진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거래처 사장님의 소개로 한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모임에서 저는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남자는 이름만 말하면 아는 명문대를 나와서 지금은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보자마자 그 남자가 딱 마음에 들었는데 그 또한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한두 번 나오다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주 나오시네요. 혹시 제가 앞으로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 관심을 받으니 약간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는데 저도 관심이 있으니 일단 한번 만나나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는 저보다 4살 연하의 남자였는데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명문대 출신의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외모까지 뛰어나니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었죠. 그렇게 두어 번 만나면서 서로 조금 특별한 감정을 쌓아오다가 결국 연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이 적잖이 있었어요. 저보다 많이 배우고 또 전문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랑 장사만 해온 저와 통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으려나 싶었죠. 하지만 막상 대화를 해보니 서로 통하는 것들이 많았고 나중에는 어쩜 이렇게나 서로 잘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희는 서로에게 삽시간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연애한 지 7개월쯤 되었을 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이렇게 계속 떨어져서 지내는 것보다 얼른 살림을 합치는 게 어때? 자기도 나랑 결혼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 일단 제가 남자친구보다 나이가 많았고 결혼 정년기보다 조금 지났으니 남자친구가 저에게 먼저 말을 하더군요. 사실 언제쯤 말을 해주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니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직 풀지 못한 숙제 같은 것이 남아있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저희 집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와중에 말하지 않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어렵게 가정사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성인이 된 이후로 처음이었죠. 자기야, 사실 우리 집은 재혼 가정이야. 아버지가 몇 해 전에 재혼을 하셨거든. 정말? 뭐 때문에 이혼하셨는데? 친엄마가 외도를 하셨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이혼을 하게 되셨었고 나도 이 얘기를 거의 처음 꺼내보는 것 같아. 자기한테 미리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그런데 나한테도 상처라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남자친구는 의외로 덤덤한 반응이더라고요. 아이, 그걸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한 거야? 에이, 난 또 뭐 엄청 무서운 얘기라도 하는 줄 알고 쫄았잖아. 아이, 그게 사연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 그걸로 내 마음 변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겨주는 그 말이 더 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의 아픔까지 안아주는 모습에 더더욱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에 대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차근차근 결혼을 준비해 나갔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남자친구보다 나이가 많고 학력도 부족하다 보니 가족들이 저를 못마땅해 하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긴장 속에서 만나게 된 예비 시어머님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반가워요. 그런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지? 바로 제 나이 먼저 물어보시는데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대신 이야기를 해주면서 위기를 넘기게 되었어요. 엄마, 맞아요. 저보다 4살 많은데 요즘은 연상연하 커플이 돼서거든요. 남자친구가 제 나이를 말하자 순간 예비 시어머님의 표정이 굳어버리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저 또한 꿀릴 것 없고 당당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윽고 저에게 학교는 어디를 나왔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부러 좀 더 당당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네, 어머님. 저는 일찍이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하느라 대학교는 가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제 사업체를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맞아요, 엄마. 내 친구 민철이 알죠? 걔도 멀쩡한 대학교 나와서 지금까지 놀고 먹으면서 지내잖아요. 대학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죠.
안 그래?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속 없는 소리 그만하라는 눈빛을 보내시는데 가시방석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이미 서로를 너무 깊게 좋아하고 있었고 어머님이 반대를 하셔도 맞설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래도 얼굴을 자주 비추고 하니 어느덧 저에게 마음을 조금씩 여시는 게 보였답니다. 어머님에게 점수를 따고 싶어서 갈 때마다 좋은 선물들을 사가면서 애정 공세를 펼쳤어요. 아, 내가 뭐 이런 거 받고 싶다는 줄 알아?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제가 값비싼 선물을 하나씩 사가면 손바닥으로 쓸어보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보단 재력이 있는 편이니 그거라도 어필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몇 달 공을 들이니 결국엔 결혼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네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허락해주는 것이야. 그러니 서로가 서로한테 얼굴에 먹칠하는 일 없게 하면서 살아. 알겠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역시나 없었어요. 저희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아주 오랜만에 아빠께 연락을 드려봤어요. 아빠가 재혼하신 이후로는 거의 찾아뵙지 않고 지냈었는데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큰 행사 앞에서 오랜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었죠. 아빠, 별일 없이 지내고 계셨죠? 저 이번에 결혼해요. 아빠는 예비신랑을 보고는 괜히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내가 해준 것도 없어서 너한테 면목이 없어. 둘이 그냥 예쁘게 잘 살기만 하면 돼. 다른 거 바랄 게 없다. 인사드리러 갔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조금 나고 말았네요. 간만에 만난 아빠는 제 기억 속에 있는 것보다 많이 나이 들고 연로해지셨더라고요. 진작 자주 좀 찾아뵐 걸 하는 늦은 후회도 순간 해봤네요. 아무쪼록 새어머니도 예비신랑을 반겨주셨고 저희는 종종 만나자는 말을 하곤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준비를 해서 6개월 만에 결혼까지 꼬리는 하게 되었어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결혼 생활은 달달했답니다. 부부로서 사는 것이 주는 안정감이 너무 안락하고 행복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연애 때처럼 저를 아껴주었고 집이 화목하니 제가 하는 일도 이전보다 더 잘 풀리고 좋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부부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죠. 임신에 좋다는 보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요. 곧 40줄에 다가오니 마음이 급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의 생각처럼 쉽게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지는 않더라고요. 당신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아. 마음을 좀 여유 있게 먹어봐. 요즘은 40 넘어서 아이 낳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잖아. 알겠어. 내가 괜히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랬나 봐. 남편의 말처럼 조금은 여유를 가지기로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복병은 어머님이셨답니다. 어머님 또한 아이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셨는데 빨리 생기지 않으니 답답하신 모양이었어요. 아니,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라니? 아무래도 네가 나이가 있다 보니 애가 잘 안 들어서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참다 먼저 말씀을 하신 것 같았죠. 저희 또한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둘이 이번 주 주말에 밥 한번 먹으러 오거라. 너희 시아버지가 몸보신 시켜준다고 어디서 능이버섯을 구해가지고 왔더구나. 능이백숙 맛있게 해줄 테니 늦지 말고 와. 어머님께서 능이백숙을 해주신다고 집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님과 제가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너는 안사돈을 닮은 거니? 아니면 박가사돈을 닮은 거니? 어딜 봐도 양쪽 다 닮지를 않는 것 같아 보여. 어릴 때는 또 달랐나? 순간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전 친엄마를 거의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저도 이제 이 집의 식구가 된 지 한참 됐고 말 못할 건 또 뭐 있나 하는 생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저는 사실 친엄마랑 많이 닮았어요. 어렸을 때 엄마랑 밖에 다니면 자매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였거든요. 응? 친엄마? 그게 무슨 소린 거니? 사실 저희 아버지가 재혼하신 거거든요. 어머님이 만나뵌 저희 친정어머니는 사실 재혼한 새어머니세요. 제가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많이 당황하신 게 보였어요. 그리곤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말을 왜 이제서야 하는 게야? 그럼 친엄마랑은 왜 이혼을 하신 건데? 그게 저희 친엄마께서 외도를 하시는 바람에 사정이 그렇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 이후에 재혼해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시고요. 순간 어머님은 저에게 언성이 높아지셨어요. 아, 예. 너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결혼 전에 먼저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결혼하고 나서 말하는 건데? 그렇게 집안에 하자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시키지 않았을 게다. 아,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인지? 너무 황당하기 짝이었구나.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나니 남편이 놀라서 들어오더라고요. 아유, 엄마,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예요? 아들, 너 너희 처가에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있었어? 남편은 당황하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아유, 엄마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에이, 너무 그러지 마시고 노여움 풀어보세요. 그 말에 어머님은 화가 더 잔뜩 나셔서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아, 너는 그걸 알고도 결혼을 했다는 말이야? 이런 천박한 집안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시키지도 않았을 거야. 아내가 정말 못 산다. 환장을 하겠어. 아유, 다 필요 없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들 집으로 썩 가버려. 결혼할 당시에는 반대가 너무 심하셔서 그 말까지 했다가는 절대 결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미리 말하지 못하긴 했어요. 그건 저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너무 크게 화만 내시니 내심 상처가 되더군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대놓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이도 많은 것을 받아줬던 건 그래도 반듯한 집에서 자란 애인 줄 알고 그런 거였는데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인 건데. 니들 당장에 갈라서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그냥 넘어가 줄 수가 없는 문제야. 아유, 엄마 그만 화내시고 노여움 좀 푸세요. 남편이 아무리 말을 해봐도 풀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의 폭언은 이후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답니다. 네가 애가 안 생기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네 엄마가 그렇게 파렴치한 죄를 짓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그 벌이 너한테까지 내려온 것 아니야. 우리 집을 아주 말아먹을 것이 들어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네. 어휴. 어머님, 그래도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으세요. 제가 죄송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으시잖아요. 뭐? 이제 아주 말대꾸까지 하네. 그렇게 너 잘난 맛에 사는 애면 혼자 살 것이지 뭐하러 결혼을 한 거라니? 너도 네 엄마처럼 내 아들 두고 바람이라도 피려고 그러는 거냐? 어머님의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에 저는 더 이상 뭐라 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제 마음 또한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저 또한 남편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는 건 어떨까? 뭐라고?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엄마가 다시 마음을 돌리실 기미를 보이는 것도 아니시고 가족 간에 이렇게 불화가 깊어지느니 차라리 우리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당신도 이렇게 지내는 거 지칠 거 아니야. 남편이 저에게 먼저 이혼을 제안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정말 나랑 갈라서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엄마가 저렇게 노발대발하면서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해. 당신도 나도 아직 젊으니까 우리 이쯤에서 그냥 마무리하자. 어?
갑작스런 이혼 통보에 저는 너무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저 벙찐 얼굴을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어쩜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는 건지, 뭐 한다고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생각을 하니 저 혼자 붙들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이 생활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깨진 유리잔을 다시 이어붙인다고 한들 물이 새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협의이혼으로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했답니다. 지행작이 이렇게 나올 것이지. 뭐 한다고 그렇게 붙들어 매고 있었던 거라니. 속이 다 후련하네.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것도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혼 후에 새엄마와 아빠를 찾아뵙고 이혼 소식을 전했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입이 차마 쉽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엄마, 아빠, 그게 저 김서방이랑 헤어졌어요. 두 분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그려져요. 무슨 일 때문에 헤어진 거냐는 말에 저는 차마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고 서로 성격 차이가 심했다는 말로 적당하게 둘러댈 뿐이었어요. 제가 길게 말을 하지 않으니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저에게 당분간 집에 들어와서 잠시 쉬다 가라는 말을 하셨답니다. 이럴 때 집에서 집밥 먹고 잘 쉬어야 해. 어려움 말고 집에서 며칠 쉬다가. 새엄마가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서 순간 눈물이 흐를 뻔했네요. 아빠께서는 몇 해 전에 근무하시던 곳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리게 되시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내고 계셨어요.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잘리시는 바람에 상심이 크셨던 터라 제가 작은 펜션을 하나 인수해서 아빠께 운영권을 넘겨드렸어요. 그렇게 두 분은 함께 펜션을 운영하시면서 성수기에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비수기에는 여행을 다니면서 지내고 계셨죠. 다른 생각할 것 없이 공기 좋은 곳에서 잠깐 머리 식히고 가. 오래 있으라는 소리도 하지 않을게. 도시에만 살던 애가 이런 시골에서 어떻게 오래 지내겠니? 엄마가 제발 가라고 할 때까지 있을지도 몰라요. 괜히 농담을 한 번 하고 나니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정말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낮엔 펜션 일을 돕고 밤엔 부모님과 동네 어귀를 산책하면서 제 방식으로 조금씩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엄마와 가족이 된 지도 한참이 되었는데 아직 어색하고 서로 서먹한 감이 있었거든요. 고향에 내려온 뒤로 엄마와 부쩍 가까워지고 또 의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엄마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나 때문에 김서방이랑 헤어진 거니? 엄마의 질문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무래도 제가 구구절절 말하지 않았지만 속사정을 이미 알고 계신 듯 해보였어요. 그게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이전 시댁에서 결혼 전부터 저를 별로 마땅치 않아 하셨어요.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내 자식 일인데 어떻게 마음 쓰지 않겠어. 엄마가 되어서 해주는 것도 없는데 마음 쓰는 일이라도 해야지.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마음이 울컥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동안 애써 꾹꾹 눌러오던 것들이 한 번에 터지는 기분이 들면서 눈물이 주체가 되질 않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한번 시원하게 마음을 터놓고 울고 나니 그날 이후 눈에 띄게 회복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몇 주 정도가 흘렀을 거예요. 엄마께서 화가 잔뜩 나셔서 씩씩거리고 계신 거예요. 엄마,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몇 주 전부터 주말에만 오는 인간들이 있는데 아주 왔다 하면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가서 죽겠어. 마음 같아서는 오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주말만 몇 주 연달아 예약을 잡아놓은 통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성질나 죽겠어. 아니,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럼 한마디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무리 손님이라고 해도 할 말은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라도 하면 사장인 제가 뒷수습을 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나도 말을 해봤지. 지난주에는 유리컵을 2개나 깨먹고도 나한테 갑질을 하길래 한 소리 했더니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더라고. 웬 남자랑 여자랑 둘이서 오는데 아무래도 그렇고 그런 사이인 모양이야. 여자는 맨날 모자 쓰고 고개를 푹 눌러 써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남자는 뭐가 그렇게 맨날 당당한 건지 아주 주말마다 죽겠어. 고향에 내려온 이후 주말은 항상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 와서 이런 일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네요. 아니 왜 남의 업장에 와서 저렇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이라면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런 변두리까지 왔나 싶기도 했죠. 거기에 제 펜션은 가격도 다른 곳에 비해 저렴했으니 아주 금상첨화였을 겁니다. 엄마께서 저를 속이상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것들이 다시는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제가 이번 주말에는 펜션에 죽치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주말이 되어서 예약한 시간에 그 2사람이 오는 거예요. 엄마의 말처럼 여자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멀찍이 떨어져 있고 남자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에게 다가가 이야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펜션 사장인데요. 저희 엄마한테 들어보니 지난주에 유리컵을 깨고 가셨다고요. 그날은 별도의 변상을 받지 않았는데 오늘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를 바란 건 아니었는데 역시나 말하는 것이 아주 꼴불견이더라고요. 다 끝난 일을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 건데요. 참나.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 오늘 무슨 일이 있으면 아주 맞붙을 각오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여차하면 저도 이판사판으로 밀고 나갈 작정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펜션에는 뒤뜰 같은 곳에 바베큐를 해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손님들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의 커플이 옆자리 손님이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애가 지금 먼저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한 것 아니야? 어머, 지금 왜 상사람을 잡는 거예요? 저희 애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보니 옆자리에 있던 중학생 아이가 그 문제의 커플을 보면서 불륜이 아니냐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로 완전 그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집에서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지금 무슨 꼴인지? 아니 일단 진정을 좀 해보시고요. 아니면 아닌 거지 뭘 그렇게 윽박을 지르십니까? 저희도 좀 어이가 없네요. 아이의 아빠로 보이는 사람마저 들고 일어나서 소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제지를 했어요. 다들 좀 진정해보세요. 이러시면 옆자리에 다른 손님들도 놀라십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 수상한 커플의 여자가 저를 보고는 황급하게 도망을 가는 겁니다. 화를 내고 있던 남자도 놀라서 자기 애인을 부르더라고요. 자기야, 갑자기 어딜 가는 거야, 말을 하고 가든지 해야지. 여자는 정말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주랭랑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일단 옆자리 사람들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CCTV를 돌려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기 저 CCTV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나오겠네. 저희 펜션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저도 이럴 때 쓰려고 만든 거니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네. 안 그래도 저 CCTV 언제 한번 써보나 했는데 오늘이 딱 날이네요. 같이 돌려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겠죠?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다 함께 CCTV를 돌려보게 되었어요. CCTV 화면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답니다. 화면 안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마주하고 말았어요. 문제의 커플 중에 갑자기 도망을 친 여자는 화면 속에서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내린 채 고기를 먹고 있는데 그 얼굴은 분명 저희 이전 시모였거든요. 앉아서 다리를 꼬고 있는 모양새며 먹을 때 입을 가리고 있는 것까지 영락없는 이전 시모가 확실했어요. 조금 더 뒤를 돌려보니
두 사람은 고기를 굽다 말고 스킨십하면서 누가 봐도 연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떨리는 목소리를 하고 남자에게 물었어요. 혹시 여자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겁물어서 뭐 할 건데요? 윤숙희예요. 왜요? 남자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아무래도 자기 원래 이름을 숨기고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결국 한바탕 소동은 아이가 불륜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 아이의 부모가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답니다. 남자는 자기 애인을 찾으러 그제서야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CCTV를 보면서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아이, 그래. 맞아. 사부인이 많네. 이렇게 보니 확실하게 알겠어. 이게 진짜 사실이야?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세상 부끄럽지도 않은 거라니? 아빠도 그 화면을 보자마자 알아채시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죠. 나 참 살다 별꼴을 다 본다. 이혼한 며느리네 집에 와서 불륜을 해?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그러니까요. 떳떳하면 왜 도망을 갔겠어요? 뭐가 캥기니까 냅다 도망을 가지. 이전 시모가 저에게 천박한 집에서 자랐다면서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하더니 정작 자기 또한 뒤에서 불륜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누가 들으면 제가 불륜이라도 저질러서 이혼당한 줄 알았을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당하고 있기에는 너무 억울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저놈의 집구석에 찾아가서 진짜 시모의 모습을 싹 다 까발려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잊기라도 한 건지 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가 주지 말고 너도 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와. 엄마가 같이 가줄까? 모두가 있을 때 뒤엎어버릴 생각을 하고 일부러 이전 시부의 생일날 찾아갔어요. 이전 시부는 생일마다 온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생일 잔치를 크게 했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니 다들 놀라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이전 시댁 식구들이 전부 둘러앉아 있는데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사이에 재혼을 한 건지 웬 여자도 같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크게 소리를 쳤어요. 다들 잘들 지내셨죠? 제가 그래도 이 집에서 식구로 지냈던 사람인데 어떻게 아버님 생신을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선물 하나 챙겨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네요. 제가 입을 열자 이전 시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제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저만 들리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쳤어요. 왜요? 저한테 뭐 기니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뭐 때문에 나가서 얘기하잔 말을 하시는 건데요. 그리고는 거실에 있는 TV에 블루투스로 제 핸드폰을 연결해서 준비해온 CCTV 영상을 확 틀어버렸어요. TV 속에서 이전 시모가 불륜질을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식구들은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라더라고요. 연인처럼 스킨십을 하고 어깨를 꾹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니 다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니 당신, 이게 뭐야? 정말 당신이야? 아니지? 당신일 리 없잖아. 그게 저 아니에요. 저 교활한 것이 저한테 앙심을 품고 일부러 꾸며내서 저러는 거예요. 저럴 줄을 몰랐던 제가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해뒀고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던 손님을 모셔왔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손님을 모시면 딱일 것 같은데. 들어오세요. 그리고 현관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 남자를 보고 이전 시모는 거의 기절할 것처럼 놀라버리더라고요. 왜, 못 볼 사람이라도 본 거예요? 서로 잘 알죠? 그 남자는 이전 시모의 애인이었어요. 그날 CCTV를 본 이후 저는 그 남자에게 모든 정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만나는 여자가 가정에 있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본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 남자도 깜빡 속았던 거였어요. 이름까지 속이면서 만나고 있었으니 알리가 만무하기도 했을 거예요. 애인의 얼굴을 보고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었던 이전 시모는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는 목소리를 덜덜거리며 사죄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정말 저게 다 사실이에요? 이전 시부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눈을 하더니 이내 잘 차려져 있던 밥상을 엎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이게 다 뭐 하는 짓인데?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여보,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잠깐 미쳐 있었나 봐요. 이전 시모는 한참 전부터 주식 모임 같은 것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만난 남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만남을 가져왔더라고요. 저한테는 천박한 집안이니 어쩌니 하더니 본인은 천박이라는 말도 부족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상황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저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전 남편에게 고소장을 날려버렸답니다. CCTV를 돌려보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을 하나 알아버렸거든요. 전 남편은 알고 보니 저와 이혼하기 전부터 이전 시모가 다리를 놔준 사람과 불륜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내쫓을 생각을 하고 둘이서 아주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이혼 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모로 충격적이었지만 제 펜션에 와서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많이 남겨준 멍청한 이전 시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이후 이전 시모는 집에서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나고 뒤에서 만나던 애인한테까지 사기죄로 소송을 당했다고 해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던 양반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대출을 끌어다가 합의금으로 물어줘야 했고 엄청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을 상대로 했던 소송에서 어렵게 승소를 하여 합의금을 좀 챙길 수 있었어요. 울며불며 사정을 하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어림도 없었죠. 너희들 같이 부모랑 자식이 쌍으로 불륜을 하는 정신 나간 집이 또 있을까 싶다. 나 같으면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텐데 다들 낯짝도 두껍지. 내가 정말 미안해. 100번을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엄마 합의금도 내가 치르느라 이제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당신 사정을 왜 봐줘야 하는데? 어쩐지 그렇게 급히 이혼 얘기를 꺼낼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당신 정말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합의금 못 줄 상황이면 법대로 하던가. 집까짓 게 뭐 어쩔 도리가 있겠어요? 결국 제가 시원하게 그 집 인간들을 상대로 이겨먹고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쩜 그렇게 창피한 줄을 모르는 인간들이 있나 싶어요. 저도 한때는 친엄마가 절대 하면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전 창피라는 걸 아는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세상엔 별의 별종들이 참 많네요. 제 아무리 인간의 길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 인간들이 이제는 창피라는 게 뭔지 알면서 살아갔으면 싶네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있는데 모두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